유로존 2차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가?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열린 유럽 의회 선거 이후 금융시장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대체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프랑스와 독일 10년 만기 국채 간 주간 변동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11년 유로존 위기 이후 가장 강력한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로존 내 다양한 국가의 채권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현재 상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로존의 잠재적인 2차 위기는 곧 다른 자산 종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프랑스 채권 시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채권의 부진한 행보와 심지어 가끔씩 하락하기까지 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채권 선물 계약의 미결제 계약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경향이 단기적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며 프랑스 채권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가 바로 이 잠재적인 위기, 즉 제2차 유로존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몇 주 후에 열리는 프랑스 의회 선거 결과에 따른 리스크는 유로화를 비롯해 유로존과 관련된 모든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로화가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점점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면 프랑스 채권의 가치 하락과 수익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전 세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제2차 유로존 위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초기 데이터일 뿐이지만 제가 제시할 경고 신호들은 꼭 알고 있어야 할 잠재적인 위기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 이정표들은 프랑스와 독일 국채 간의 차이, 즉 스프레드에서 나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스프레드가 얼마나 급격하게 증가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2020년의 최고점을 급격하게 넘어섰습니다. 이 최고점 돌파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다음 단계로 진입한다는 신호입니다. 현재 목표는 2017년에 설정된 스프레드 최저치인데 약 0.80%에서 0.85% 수준입니다. 현재는 약 0.70% 수준에 있습니다. 이러한 스프레드가 계속 확대되어 0.90% 또는 1%를 넘어선다면 실제로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유동성 있는 자산, 특히 주식시장에서의 매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위기가 처음에는 주로 유럽 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존 위기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미국과 아시아 전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이정표는 채권 시장의 스프레드로 정의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선은 약 0.80%에서 0.85%이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중요한 선은 1%입니다. 1%가 돌파되면 시장이 불안해하고 제2차 유로존 위기의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2011년 유로존 위기 때 어땠나요? 이 시기에 스프레드는 1.88%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만약 스프레드가 다시 두 자릿수 값을 보인다면 그것은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일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다가오는 몇 주 동안 시장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7월 초에 예정된 프랑스 선거까지 심지어 선거 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분위기는 이탈리아 등 유로존 다른 국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 국채 간의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국채의 스프레드가 계속 확대된다면 전염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업계에서 부정적인 변화가 발생하거나 이러한 스프레드가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로 확대된다면 투자자들은 정말로 제2차 유로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러한 제2차 유로존 위기 가능성에 대한 초기 데이터일 뿐입니다. 아직 시장은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위험이 곧 발생할 수 있다는 초기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1.0% 수준의 스프레드 변동을 주목해야 하고
이 수준을 넘어섰을 때 비로소 위기가 올 거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장기적인 금융시장의 초기 부정적 데이터에 불과하지만 혹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리스크에서 비롯된 이러한 취약성은 유로화의 가치 평가와 유로화 옵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 달 전망에서는 유로화가 같이 하락할 것으로 명확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유로 달러 환율이 1.08 이하로 돌아왔습니다. 심리적 지지선인 1.07선을 포함하여 다시 최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1.07선이 깨진다면 이는 미국 달러 강세의 또 다른 파동을 초래할 것이며 유로화의 약세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는 제2차 유로존 위기에 가까이 하게 하는 또 다른 요소가 될 것이며 이는 전 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자본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며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로의 회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7선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 지지선이 깨지는 것은 제2차 유로존 위기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악재에서 관찰되는 스위스 프랑 강세도 나타났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찾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만약 다가오는 며칠 안에 유로 스위스 프랑 환율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즉 대략 0.96선 근처가 되면 이는 스위스 프랑 강세가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로존 내에 부정적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더욱 높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 프랑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국채의 수익률 곡선은 최근 연준의 발표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기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2차 유로존 위기 가능성이 독일 닥스 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수는 급격히 하락하면서 한 달 동안의 주식 가격이 일정한 하락 경로를 따라가는 추세선을 형성하고 있고, 지금은 그 지점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선에서 방어되고 있는데 만일 18,200선 아래로 하락한다면 이는 금융시장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주식시장 지수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호재를 먼저 반영하고 있으며 금리 인하가 금융시장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가 있을 것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달러 강세로 인해 달러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자산의 안전한 피난처와 투자처를 미국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면 S&P 500의 주가가 상승했고 시장은 상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결과를 반영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미국 증시는 상승하는데 유럽 증시는 하락하고 있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유럽 주식시장 지수들에는 제2차 유로존 위기 가능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제2차 유로존 위기가 발생할 경우 미국 증시와 아시아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미국 시장에서 그런 현상이나 우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현상들은 제2차 유로존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초기 신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시장 지수들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6월과 상반기를 최고점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낙관주의가 크고 미국과 유럽의 주식시장 지수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안정적입니다. 유로존 위기가 발생한다면 제 생각에 금 시장은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4월과 5월의 최저점을 계속 유지한다면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약간의 우려가 보입니다. 7만 달러 근처에서 유지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6만 5천 달러 근처를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 아래로 하락한다면 더 급격한 하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높은 투자 수익률을 얻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는 투자자 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